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스플레이 산업은 워낙 최근 몇 년간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방 수요가 성장을 멈춘 상황에서 딱히 뭐 좋을 이슈는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TV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과의 치킨 게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패널 가격이 3년간 지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뭐 업황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상승 추이에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지금 최근 3년간 업황이 계속해서 바닥을 향했던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좀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내년에는 주가 측면에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사자는 거는 아닌데, LCD TV 패널 가격이 지금 꽤 많이 올라와서 이제 흑자 구조까지 다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 수준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고 가정을 하면,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IT 부문이 워낙 수익성이 좋고, 그리고 모바일 OLED조차도 이제 BEP까지 돌아섰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가 보통 이 패널 메이커들이 좀 보릿고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벤더인 실리콘워스 역시 주가 측면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숫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을 할 때는 크게 대형 패널 시장하고 중소형 패널 시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형 패널은 TV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이 주요 시장인 패널군인데요. 일단 TV 쪽을 보면 올해 TV가 하반기에 잘 팔렸다라고 하는데, 하반기가 좋았고 상반기는 워낙 안 좋았어서 연간으로 보면 플러스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올해 TV 이 유닛 기준, 대수 기준의 성장률은 작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요번 하반기 때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이 된 추세가 조금 꺾인다 하더라도 역성장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플랫 정도의 대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널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수보다도 면적입니다. 지금 평균 인치가 올해 거의 40인치 후반, 거의 50인치까지 다다른 상태고요. 내년에는 이제 평균 인치가 50인치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전체 TV 판매량에서 60인치 이상 비중이 이제 거의 20%에 도달하게 되면서 내년에는 평균 인치가 50인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대수 기준의 성장보다 당연히 면적 기준 성장이 더 클 거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60인치 이상 비중이 최근에 되게 빠르게 올라오면서 내년에는 이 면적 기준의 증가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 성장은 내년에 한 11% 정도의 그로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TV 쪽의 면적 증가 전망이고요. IT 쪽은 일단 대수 기준으로 성장세가 올해 뚜렷하게 나타났죠. 태블릿이랑 노트북 모니터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최대 수혜였습니다. 올해 6년 만에 요 세 개의 디바이스를 합친 출하량이 6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뭐 태블릿, 노트북, PC용 모니터 할 것 없이 다 성장을 했고, 내년에는 이 유닛 기준 성장이 조금 꺾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면적 증가는 당연히 올해 뭐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거고요. 동시에 내년에는 조금 빠지기는 하겠지만 내년에도 수요 면적 증가는 플러스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패널, TV하고 IT 쪽은 총 수요 면적 증가가 내년에 지금 10% 내외, 10%를 조금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 싱글 정도의 수요 면적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 면적 증가는 내년에 수요 면적 증가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증설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고요. 중국은 이제 2016, 17, 18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증설을 했고 19년에 대부분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캐파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한국 업체들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이제 빠져나가죠. 그런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LGD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캐파를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그 수급에는 좀 타이트한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캐파가 현 시점에서 한 460K 정도,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공급 캐파에서 면적 기준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게 4분기 들어서면서 또 조금씩 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8에서 1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LGD는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빼놨고, 내년에도 예정되어 있었던 감산을 감안을 해보면 한 380K 정도, 460에서 380K 정도까지 빠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패널 가격이 워낙 오르고 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패널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한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청들이 왔어요. 그래서 LGD는 내년에 한 400K 정도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원래 520K 있는 거를 내년에 다 빼기로 했다가 조금 더 돌리기로 해서 일단 3월까지는 이 520K가 거의 다 대부분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체 다 뺄지 아니면 일부 가동을 할지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캐파가 빠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 글로벌 공급 면적에서 8% 정도 되는 캐파가 대부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공급 가능 면적은 증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에서 4% 정도의 공급 가능 면적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수요 면적 증가율이 공급 가능 면적 증가율보다 더 클 때는 공급 초과 비율이 해소되면서 패널 가격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거든요. 그게 최근 5년간, 최근 조금 더 시계를 넓혀보면 10년간 반복되어 왔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면적 증가율이 더 높을 때는 공급 초과 비율이 낮았다가 공급 면적 증가율이 더 높을 때는 공급 초과 비율이 상승을 하면서 패널 가격이 같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대로 수요 면적 증가율이 더 클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동력은 두 가지인데, 수요 측면에서 TV의 평균 인치가 이제 50인치를 넘어섰고 IT 디바이스가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게 주요 이유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국내 패널 메이커들이 이제 본격적인 감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중국 업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또 공격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 면적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좀 클 것 같고, 공급 초과 비율이 그래서 해소되면서 패널 가격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8세대 캐파가 제일 많은 캐파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다 8세대 캐파고 중국 업체들도 역시 8세대 캐파가 많은데요. 8세대는 이 60인치대 패널의 면취율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로 세로 길이상 60인치대 패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60인치 이상 비중이 20%까지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이 8세대 캐파의 공급 가능 캐파가 크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 역시 공급 가능 면적 증가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패널 가격이 그래서 최근에 올랐는데 이 정도 패널 가격이면 지금 패널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인데요. 2018년 4분기랑 비슷하죠. 2018년 4분기가 AEO 이노룩스, 그러니까 LCD 패널 메이커들이 마지막 흑자를 냈었던 시기입니다. 그 말은 LCD 부문이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흑자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만 유지돼도 뭐 조금 더 돌릴 유의는 있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워낙 또 패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돌리다가 패널 가격이 빠지면 또 공격적으로 감산을 할 거고요. 나머지 캐파를 없앨 거고,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굳이 패널 가격을 내릴 유의는 없다. 이제 BEP 이상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러한 추세 하에서 LG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좀 유리한 국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소형 패널 시장의 추이를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한 15억대가 좀 안 되죠. 올해 한 12억대에서 14억대 사이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 하우스는 한 14%의 유닛 기준 성장을 보고 있고요. OLED 침투율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OLED 침투율은 5G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부품 스펙이 향상이 되고 또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스마트폰 내에 발열 이슈 증가, 내부 면적이 축소되는 상황, 그리고 전력 소모가 증가하는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이 적게 나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이 모바일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비중이 올해 한 30%를 넘어서고 내년에 한 32%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패널 출하량이 한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2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LGD 전사 실적은 이제 추세적으로 작년이 이 1.4조 정도 적자였고 올해 한 5천억 정도 적자,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 1조 이상 흑자도 보시는데 일단 5천억에서 1조 사이의 흑자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CD 쪽은 TV하고 IT, 그리고 OLED도 TV, 그리고 여기는 이제 IT는 없으니까 스마트폰, 모바일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LCD IT는 매년 1조씩 흑자가 나오는 사업부고요. TV는 원래는 한 1조 이상 흑자가 나오다가 최근에 패널 가격이 빠지면서 1조 이상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BEP까지 온 거죠. 그리고 OLED TV도 5천억 이상 적자가 나오던 게 지금 BEP까지 왔고요. 모바일 OLED가 거의 2조 가까이 적자가 나던 사업부인데 여기도 이제 하반기에 BEP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에 1조 흑자는 나오는데요. 지금 패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TV가 흑자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OLED 모바일이 이제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니까 또 흑자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LCD TV에서 패널 가격이 오히려 빠질 가능성, LCD IT가 워낙 수익성이 좋으니까 여기가 또 수익성이 빠질 가능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지금 적어도 5천억 이상의 연간 흑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는 이 보통 연초가 수익성이 좀 깨지거든요. 아무래도 OLED 모바일이 애플 때문에 출하량이 빠지기 때문에 연초는 좀 안 좋습니다. 그걸 좀 지나고 나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오랜만에 좀 트레이딩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항상 LGD 주가와 동행을 하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섹터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실리콘웍스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웍스도 내년에 실적 증액폭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실리콘웍스는 꼭 LG 디스플레이 업황뿐만이 아니라 중국 패널 메이커들로 나가는 OLED 구동칩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역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다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